한국인이라서 해고합니다. 미국 최고 방산협이 7년간 목숨 걸고 일한 한국인 엔지니어를 범죄자처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를 떨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50년 걸려도 한국은 이지스급은 못 만들어. 미국의 조롱 섞인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부산 마덱스 전시장,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앞에서 결국 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초 3,000톤급 SLBM 통합, 미국 이지스보다 빠른 반응 속도, 호주가 5조 원 계약서에 서명했고 미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인이기에 가능했던 기적. 도대체 그 5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딸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제가 뭘 했는지 이제야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경태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지만 그때는 미국 버지니아주 로키드 마틴 본사에 있었습니다. 이지스 BMD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팀 7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가을이었어요. 버지니아의 아침은 화창했습니다. 집에서 딸 유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그때 유진이는 13살이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면 내 피아노 발표회야. 유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앞줄에 꼭 앉을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출근길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다음 달 한국 가는 거 확정이죠? 응, 휴가 승인받았어. 오랜만에 푹 쉬자. 유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년 만에 가는 긴 휴가였거든요. 로키드 마틴 본사에 도착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경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굿 모닝, 한. 경비원이 영어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모닝.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7년간 매일 반복한 루틴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 어제 프레젠테이션 정말 좋았어. 브래드 디렉터가 자네 칭찬하더라.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좋은 소식이야. 승진 심사 통과했어. 다음 주 금요일에 공식 발표야.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7년간 바라던 승진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축하해. 잘했어.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와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미국 생활 어때? 이제 완전히 적응했지? 7년 됐으니까요. 이제 여기가 집 같아요.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됐어? 진행 중이에요. 내년쯤 나올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승진도 확정됐고, 딸 발표회도 볼 수 있고, 한국 방문도 확정됐고, 심지어 새 차도 계약했어요. 다음 달에 인도 예정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 최고의 방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금요일 오후 퇴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겠지. 평화로운 일상, 안정된 미래.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미팅. D동 3층 회의실. 오전 10시. 발신자는 HR 부서와 리걸 어페어즈였습니다. D동 3층. 그곳은 회사에서 인사 관련 통보가 있을 때만 쓰는 회의실이었어요. 좋은 소식으로 그곳에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45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시계만 쳐다봤어요. 설마 나를? 지난주까지 칭찬했는데 혹시 보안 문제일까? 아니야. 나는 규정 다 지켰어. 9시 30분, 9시 45분, 9시 55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D동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5분이면 가는 거리가 한참 걸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래드 맥컬리 디렉터, 제 상사였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HR 매니저, 그리고 변호사 2명,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 한, 앉게. 브래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금속 재질의 회의실 책상은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HR 매니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씨,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이지스급 전투 체계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 들었나?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브래드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문제는 자네가 우리 BMD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는 거야?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7년간 비밀 유지 서약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외부에. 브래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회사 정책이고 국가안보 이슈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자네도 알다시피 이지스는 미 해군의 최고 기밀이야.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한국인이라서요? 자네가 귀국하면 한국 정부가 접촉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 리걸팀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계약 종료 통지서입니다. 오늘 즉시 퇴사 처리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어로 빽빽하게 적힌 해고 통지서였어요. 이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네.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다만 자네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야. 그리고 한국인이라서. 저는 미국 시민권도 신청 중입니다. 아직 안 나왔잖아. 자넌 여전히 한국인이야.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회사 자산, 노트북과 모든 자료는 오늘 반납하셔야 합니다. FBI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FBI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7년간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라네. 브래드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7년간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회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간 브래드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능력은 인정해. 자네가 만든 위협평가 알고리즘은 정말 훌륭했어. 그런데 왜? 그게 문제야. 자네가 너무 유능해서 문제라는 거지. HR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씨,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7년간 제가 기여한 게 하루아침에 회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브래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작했어. 자네가 귀국하면 한국 정부가 접촉할 거야. 저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절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서가 무슨 소용이야? 브래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돌아가면 정부가 압박할 수도 있어. 협조하라고. 그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 자네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문제지.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기밀유지 재확인서입니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10년간 이지스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습니다. HR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H1B 비자는 고용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30일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30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한다? 당산 회사에서 해고당한 외국인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더구나 국가안보 이슈로 잘렸다면 언제까지 정리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을 챙기시고 보안 요원이 동행할 겁니다. 회사 노트북과 모든 자료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브래드가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유진이 피아노 발표회였어요. 약속했던 그 발표회.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방금 해고당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미래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째, 승진. 다음 주 금요일 발표? 취소됐죠. 둘째, 새 차. 다음 달 인도 예정이었어요.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 융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승인받았었어요. 무직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넷째, 유진이 발표회. 일주일 후. 하지만 저는 짐을 싸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 방문. 즐거운 휴가가 아니라 강제 귀국으로 바뀌었어요. 여섯째, 미국 시민권. 신청만 하고 영영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곱째, 아메리칸 드림.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진이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유진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밝은 목소리였어요. 학교 끝났어. 오늘 피아노 연습 엄청 많이 했어. 그래? 잘했네. 선생님이 칭찬했어. 다음 주 발표회 때 완벽할 거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인데? 다음 주 발표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약속했잖아. 아빠 앞줄에 앉는다고.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또야.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작년 생일도 못 왔잖아.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당했어. 오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30일 안에 한국으로 가야 해. 비자가 만료돼. 유진이는 어떻게 하고요? 학교는요? 미안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혼자 앉아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출근 날, 첫 프로젝트, 동료들과의 회식, 승진 발표를 기다리던 순간들. 이게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한국인이라서? 그게 이유라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수거하러 회사에 왔어요. 보안 요원이 동행했습니다. 1시간만 허락됐죠. C동 지하 2층까지 가셔도 됩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C동 지하 2층. 이지스 BMD 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출입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벽면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코를 찌른 건 금속과 화학약품이 섞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벽면 가득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궤적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이지스 BMD 시스템의 비행 시뮬레이션이었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7년간 앉았던 자리예요.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유진이 첫돌 사진. 7년 전이었죠. 그때 유진이는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마그컵도 있었어요. 월드 베스트 데드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가 아버지의 날 선물로 준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베스트 데드라고? 딸 발표회도 못 가는 아빠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트가 있었어요. 이지스 BMD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이건 회사 기밀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학회 논문과 특허,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분석을 정리한 거였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SPY1 레이더 신호 처리 흐름도, 위협평가 알고리즘 구조, 다목표 추적 로직, CIC 전투정보실 통합 인터페이스. 7년간 배운 모든 것이 이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한국에 적용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브래드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밀유지 서약서, 10년간 공개 불가,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하나? 브래드였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 중입니다. 그래, 빨리 끝내게. 보안상 30분 안에 나가야 해.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자넌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야. 그런데 왜 자르신 겁니까? 자네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야. 브래드가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위협평가 알고리즘. 자네가 만든 그 시스템. 정말 훌륭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야. 자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기술이 한국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현실을 봐. 한국이 독자 개발하겠다고? 불가능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지스는 미국이 40년간 쌓은 기술이야. 한국 기술로는 50년 걸려도 우리 수준은 못 따라와. 50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50년 걸려도 못 따라온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왜죠? 인프라가 없잖아. 브래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야. 레이더 기술, 미사일 통합,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도 한국은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30년을 썼어. 소스 코드 한 줄 못 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브래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SPY-1 레이더 통합 시스템이야. 우리는 수백 명의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했어. 한국은요? 한국에 이런 인력이 있나? 없지.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산 문제도 있어. 우리는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 한국 정부가 그만큼 쏟아붓겠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네가 아무리 노하우를 가져가도 소용없어. 브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은 못 이겨. 자네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한국은 영원히 미국 것만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실이 그래. 브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야.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잖아. 미국은 3억이 넘고 인구가 문제입니까? 기술 개발은 돈과 사람이야. 한국엔 둘 다 부족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브래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이지스 BMD 6.0. 한국이 4.0을 겨우 이해할 때 우린 이미 6.0이야. 항상 격차는 유지되는군요. 그게 현실이지.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씨, 시간입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개인 물품을 챙겨서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브래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50년 걸려도 못 따라와.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은 못 이겨. 한국은 작은 나라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좋아. 50년이 걸린다고? 그럼 10년 안에 보여주지.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겠어. 개인이 시스템을 못 이긴다고? 그럼 한국 팀 전체가 미국 시스템을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 연구동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로키드 마틴 씨 동. 7년간 제 청춘을 바친 곳. 다시 만나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더 위에 있을 거야. 그날 밤, 버지니아 자택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모두 잠든 시각이었어요.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7년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지스 BMD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부제는 공개 자료 기반 연구 노트였습니다. 이건 회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공개된 특허 자료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분석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SPY-1 레이더 신호 처리 흐름도가 나왔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한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는 이업 평가 알고리즘 구조였습니다. 이것도 공개 논문을 참고해서 만든 거였죠. 다목표 추적 로직, CIC 전투정보실 통합 인터페이스, 레이더 데이터 처리 방식, 7년간 배운 모든 것이 이 노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합법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공개된 자료와 내 개인 분석일 뿐이야. 하지만 이 지식으로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강점 40년 기술 축적, 막대한 예산, 수백 명의 인력, 한국의 강점 후발주자의 이점, 최신 기술 활용 가능, 빠른 의사결정. 만약 한국의 속도와 미국의 기술을 합치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목표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기간 10년 이내, 최종 목표 세계 최고 수준. 적고 나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브래드의 말이 맞는 걸까? 50년 걸린다는 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노트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어요. 제 미래였고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버지니아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해보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못하는지 보여주자.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인 물품을 마지막으로 수거하러 회사에 왔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퉁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나가네. 동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그러게. 한국 사람이 이런 핵심 프로젝트에 있었던 게 실수였어. 또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걔 아이디어는 좋았잖아. 위협평가 매트릭스 개선한 말이야? 맞아. 우리가 그거 쓰기로 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한국 가면 쓸 데도 없을 테니까. 한국이 이지스금 만들겠다고? 웃기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박스나 계속 쓰겠지 뭐. 50년은 걸린다면서? 브래드가 그러더라. 한국 기술로는 100년 걸려도 힘들대. 저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들.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들. 그나저나 한불쌍하긴 해. 7년 일했는데 뭐 어쩌겠어. 한국인이잖아. 국가안보 문제니까.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굴욕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날 내쫓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는구나. 그 순간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좋아. 100년이 걸린다고? 50년이라고? 10년 안에 보여주겠어. 아니, 5년 안에 보여주겠어. 내 아이디어로 만든 시스템으로 미국을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 사무실로 돌아가 마지막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대등한 입장일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비자 만료 30일이 다가왔어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7년의 삶을 박스 10개에 담았어요. 버지니아 자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빈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주방, 유진이 방. 유진이 방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린 그림들이었죠. 떼어내며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유진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약속을 못 지켜서 공항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아내와 유진이가 함께 탔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티켓을 받았어요. 편도 티켓.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수 없는 티켓이었습니다. 유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유진아, 아빠 금방 한국에서 자리 잡을게. 그럼 너희도 오는 거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아빠, 약속 지켜야 돼. 약속할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내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뒤돌아보니 유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7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지금은 해고당해서 쫓겨가는 거였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LIG 넥스원 HR팀. 제목은 면접 안내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한경태님, 귀국 즉시 면접 가능합니다. 한국형 전투체계 개발 프로젝트. 담당 전투체계 통합 소프트웨어.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형 전투체계. 바로 이지스급 시스템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K 6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미국 땅이 보였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였어요. 활주로를 달리더니 부드럽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미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 미국.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 하지만 진짜 작별 인사는 따로 있어.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더 위에 있을 거야.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미국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한국의 공기는 약간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어요. 양쪽 벽면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집이다. 진짜 집에 왔구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외국인 줄에 서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내국인 전용 게이트로 갈 수 있었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스캔했어요.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을 하자 단 5초 만에 통과 완료. 미국 공항에서는 30분씩 기다렸는데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도착장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아빠, 유진이었습니다. 13살 딸이 공항 펜스에 매달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고요. 아, 맞다. 가족이 먼저 왔었죠. 일주일 전에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유진아? 딸을 안아 올렸어요. 작고 따뜻한 몸, 고사리 같은 손이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아빠도 정말 보고 싶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됐어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밝았어요. 저기 호떡 파는 할머니 계시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 사드릴까요? 그래요.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호떡 2개 주세요. 네. 따뜻한 거 드릴게요. 할머니가 호떡을 건네주셨습니다. 비닐을 통해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이 맛이야. 7년 만에 먹는 호떡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도심이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밝게 빛나는 가로등. 많이 변했네.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보다 더 깨끗한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죠? 더 이상 외국 안 가도 되죠? 응.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유진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서울집에 도착했어요.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죠.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왔구나. 어머니, 고생 많았다. 들어와.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김치찌개, 된장국. 너가 좋아하는 거 다 했어. 첫 술을 떴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맛? 그리웠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전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미국 열차보다 빠른데 대전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LI 지넥스원 본사요. 아, 거기. 방산 회사죠? 요즘 일이 많다던데요. 그래요? 뉴스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미사일이니 뭐니.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좋아졌대요. 기사님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15분 후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LI 지넥스원. 한글과 영어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낮았어요. 5층짜리 건물 몇 개가 전부였죠. 로키드 마틴은 20층 건물이었는데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깔끔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어요. 면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2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석균입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한길입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오석균 수석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7년? 이지스 BMD? 네. 소프트웨어 통합 담당했습니다. 왜 한국 돌아왔어요? 미국이 더 좋았을 텐데. 서한길 선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해고당했습니다. 이유가? 한국인이라서요. 오석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미국 놈들 특징이죠. 하지만 한경태 씨,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네.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빠듯하고 인원도 적어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서한길 선임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네. 좋아요. 합격입니다. 그렇게 즉시 합격했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했어요. 3층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약간 실망했어요. 이게 연구소라고? 로키드 마틴에 비하면 시설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구형이었고 책상도 오래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마다 설계도와 시뮬레이션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과 그림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여기가 한국형 전투체계팀 사무실입니다. 오석균 수석이 말했습니다. 총 12명이 일하고 있어요. 12명이요?
로키드 마틴은 300명이 넘는 팀이었는데? 네. 적은 인원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빠요. 서한길 선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어요. 오차율 3% 이내로 들어왔어요. 진짜? 빨리 보자. 두 사람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시설은 부족하지만 열정은 넘치는구나. 오석균 수석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경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팀은 미국처럼 완벽한 시설은 없어요. 예산도 빠듯하고 인원도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국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서한길 선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도요. 우린 빨라요. 미국이 1년 걸릴 걸 우린 6개월 만에 해요. 밤낮 없이 일하거든요. 그 말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속도를 합치면 사흘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전체 12명이 모였어요. 20대 신입부터 60대 고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목표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 목표 완전 국산화, 기한 5년. 오석균 수석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 이지스 BND급 성능, 그것도 5년 안에. 스크린에 구체적인 스펙이 나타났어요. 다목표 추적 동시 100개 이상. 위협 평가 0.5초 이내. 레이더 통합 국산 AESA 레이더. SLBM 발사 통제. 마지막 항목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SLBM까지요? 서한길 선임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통합. 오석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세계 최초 아닌가요? 3,000톤급에서? 진날의 주임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맞아요. 세계 최초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오석균 수석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30년간 블랙박스 쓰면서 미국 눈치 봤어요. 소스 코드 한 줄 못 보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 기술로 우리 바다 지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경태 연구원, 오석균 수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봤던 이지스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국 이지스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회의실이 집중했습니다. 제가 7년간 본 약점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점이요? 첫째, 위협 평가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레이더 통합 인터페이스도 개선 여지가 있어요. 셋째, 데이터 처리 속도. 미국은 40년 전 아키텍처를 개선해온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최신 기술로 설계할 수 있죠. 서한길 선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배우되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겁니다. 오석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한경태 연구원을 전투체계 통합 파트 리더로 임명합니다. 미국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한길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한 연구원, 정말 할 수 있을까요? 5년 안에? 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브래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구요? 제 미국 상사요. 한국은 5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했어요. 50년이요? 네. 그래서 5년 안에 보여줄 겁니다. 그날부터 지옥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야근이었어요.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12명 중 10명이 토요일에 출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었지만 절반은 회사에 남았어요. 한 연구원, 집에 안 가요? 진날의 주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 마무리하고 갈게요. 저도 남을래요. 그렇게 둘이서 명절 연휴를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첫 단계 완료. 오석균 수석이 외쳤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통합 인터페이스 개발이 진행됐어요. 한 연구원, 이거 좀 봐요. 서한길 선임이 불렀습니다. 레이더 데이터가 예상보다 많아요. 처리 속도를 높여야겠네요. 어떻게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해봐요. 밤새 코딩했습니다.
새벽 4시에 테스트를 돌렸어요. 됐어요. 정말요? 처리 속도가 30% 빨라졌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위협평가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집에 거의 못 갔어요. 유진이와는 주로 영상통화로 얘기했습니다. 아빠, 언제 집 와?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또야? 아빠 맨날 회사만 가. 미안해. 유진아, 아빠가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 아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요. 조금만 더 참아줘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소에 우리 팀원 절반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치킨을 시켰어요. 50번째 치킨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하는 얘긴데 서한길 선임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해낼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해야죠. 진날의 주임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한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미국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이거요. 저는 치킨을 가리켰습니다. 치킨이요? 아니, 이 순간이요. 새벽 3시에 같이 치킨 먹으면서 고민하는 이 순간. 미국에선 이런 적 없었어요. 칼퇴근이 기본이거든요. 서한길 선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느리지 않아요. 오히려 빨라요. 미국이 1년 걸릴 걸 우린 6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우린 포기 안 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초도 설계가 완성됐어요. 시뮬레이션도 100번 넘게 돌렸습니다. 모두 성공이었죠. 이제 실제 시험만 남았어요. 오석균 수석이 말했습니다. 언제 하죠? 다음 달, 제주도 남쪽 해역. 한 달 후, 우리 팀 전체가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항에서 군함에 올랐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이었어요. 와, 진짜 크네. 진날의 주임이 감탄했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이랑 비슷한 크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함 내부로 들어갔어요. CIC, 전투정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어요. 각 모니터에는 레이더 화면과 시스템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전투 체계가 작동할 곳이에요. 오석균 수석이 말했습니다. 함장이 들어왔어요. 연구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공적인 시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함의 전투 체계에 연결했어요. 시스템 체크, 정상. 레이더 연동 확인, 정상. 위협 평가 알고리즘 로딩,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험 시작합니다.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멀리서 무인 표적기 5대가 날아왔습니다. 모의 순항미사일이었어요. 표적 탐지. 레이더 화면에 5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1번 표적 추적 시작. 정상. 2번 표적 추적. 정상. 3번 표적 추적. 정상. 순조로웠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번, 5번 표적 동시 접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러.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메모리 오버플로우. 4번, 5번 표적 추적 실패. 시스템 다운. CIC 안이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오석균 수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어요. 메모리 한계를 넘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선 됐는데 서한길 선임이 당황했습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시험 중단. 표적기 회수. CIC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진날의 주임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메모리 설계를. 지금은 책임 물을 때가 아니야. 오석균 수석이 말을 끊었어요. 원인 분석부터 하자. 그날 밤 함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문제를 찾았어요. 서한길 선임이 말했습니다. 실제 레이더 데이터가 시뮬레이션보다 30% 더 많아요. 해상 클러터 때문이에요. 파도, 구름, 새떼 같은 잡음들. 시뮬레이션은 이상적 환경이었죠. 하지만 실제 바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밤늦게 갑판으로 나갔어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바다. 별빛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옳았던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50년 걸린다는 게 밤 11시였습니다. 갑판에 혼자 서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석균 수석이었습니다.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 같이 한잔하자. 네. 우리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실망했지?
네. 많이요. 나도 그래. 오석균 수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 일 시작한 게 30년 전이야. 30년이요? 그래. 90년대 초였어. 한국 해군은 정말 약했지.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구축함이라고 해봤자 2,000톤급. 장비도 형편없었어. 6.25 때는 더했어. LST 배에 병력 싣고 피난 다녔지. 미군 군함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오석균 수석이 저를 바라봤어요. 세종대왕급 7,000톤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도 3,000톤급. 3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오늘은 실패했잖아요. 한 연구원.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100번도 넘게 실패했어. 100번이요? 그래. 1년 내내 밤낮 없이 일하면서 겨우 성공시켰지.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오석균 수석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줬어요. 우리 선배들이 6.25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도 해낼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연구원. 자네 혼자는 안 돼. 네. 우리 팀 전체가 함께해야 해. 미국은 300명이지만 우린 12명이야. 하지만 22명이 300명보다 더 절실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석님. 응. 감사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원인 분석 시작하자.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오석균 수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 각오면 됐어. 우리는 소주잔을 다시 부딪혔어요. 한 연구원. 자네가 미국에서 배운 게 뭔가? 기술이요. 그것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정밀함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배웠습니다. 맞아. 하지만 자네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따로 있어. 뭔가요? 오석균 수석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를 지키는 이유야. 우리 선배들이 6.25 때 목숨 걸고 지킨 바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지 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바다를 우리 기술로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실패 후 일주일. 우리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소. 새벽 3시. 팀원 절반이 남아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류 로그를 수백 번 읽었습니다. 메모리 오버플로우. 왜 시뮬레이션에선 안 나왔지? 서한길 선임이 다가왔어요. 한 연구원. 이거 봐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제 레이더 데이터가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많아요. 해상 클러터요? 맞아요. 파도, 구름, 새떼. 이런 자본들이 데이터 양을 폭증시켰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했던 거네요. 네. 우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해결책은? 메모리를 늘리면요? 진날의 주임이 말했습니다. 그럼 처리 속도가 느려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가 다 됐습니다. 치킨 시킬까요? 진날의 주임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배고프네요.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진짜 해낼 수 있을까요? 진날의 주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국 방식을 버리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예요? 미국은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해요. 모든 표적, 모든 신호를. 그래서요? 하지만 우린 중요한 것만 골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기반 필터링. 서한길 선임의 눈이 빛났습니다. 위협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낮은 건 나중에. 정확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단계. 위협도 평가. 2단계. 우선순위 분류. 3단계. 고위협부터 처리. 이렇게 하면 메모리는 그대로인데 효율은 올라가요. 하지만 구현이 가능해요. 해봅시다. 지금 당장 새벽 4시 30분. 우리는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5시, 6시, 7시. 됐어요. 서한길 선임이 외쳤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진날의 주임이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목표 10개 동시 추적. 성공. 처리 속도 0.3초. 메모리 사용량 70%. 됐어요? 정말 됐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요. 진날의 주임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 천재예요. 아니에요. 우리 팀이 해낸 거예요. 그때 오석균 수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수석님, 해결책 찾았어요. 정말? 네. 우선순위 기반 필터링이요. 오석균 수석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다시 해상 시험 할 수 있어요. 그럼 준비하자. 이번엔 꼭 성공한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우선순위 기반 필터링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밤낮 없이 테스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200번 넘게 돌렸어요.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오석균 수석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상 시험 날짜가 잡혔어요. 언제요? 다음 달, 동해, 해역.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군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충무공 이순신함이었어요. CIC에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표적 10개예요. 함장이 말했습니다. 10개요? 네. 난이도를 올렸어요. 지난번엔 5개였는데 이번엔 2배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100개도 가능하니까요. 시험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스템 체크, 정상, 알고리즘, 로딩, 완료, 레이더, 연동, 정상.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험 시작.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멀리서 무인 표적기 10대가 날아왔습니다. 표적 탐지, 레이더 화면에 10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1번 표적 추적, 정상. 2번 표적, 정상. 3번, 4번, 5번 동시 추적, 정상. 순조로웠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6번, 7번, 8번, 정상. 9번, 10번 추적, 정상. 전 표적 추적 성공. 위협평가 완료. 요격 명령 전달. 모니터에 녹색 글씨가 떴습니다. 미션 성공. 그 순간 CIC 안이 폭발했어요. 해냈다. 성공이에요. 와. 서한길 선임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진날의 주임은 울고 있었어요. 오석균 수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함장이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동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브레드. 중얼거렸어요. 봤어? 50년이 아니었어. 단 3년이면 충분했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그날 밤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대전 삼겹살 집에서 소주잔을 부리쳤어요. 건배, 성공, 축하.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한 연구원, 정말 고마워요. 서한길 선임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디어 덕분에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팀 전체가 해낸 거죠. 맞아요. 우리 팀 최고. 진날의 주임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석균 수석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다음 단계가 남았어요. 뭔데요? SLBM 통합.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계 최초 3천 톤급 통합.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SLBM 통합 프로젝트. 오석균 수석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잠수함이 3천 톤급이라는 거죠. 서한길 선임이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10,000톤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예요. 스크린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KSS-3, 도산 안창호함이었어요. 3천 톤급에서 SLBM을 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왜요? 진날의 주임이 물었습니다. 잠수함이 작으니까 반동이 문제예요. 발사하면 배가 흔들려요. 게다가 수중통신도 제한적이고 발사 각도 계산도 정밀해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근거는? 미국도 처음엔 작은 잠수함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석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는 이렇습니다. 개발 완료 후 마덱스에서 세계에 공개해요. 마덱스요? 국제해양방위산업 전시회요. 부산에서 열려요.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요? 맞아요. 그래서 더 완벽해야 해요. 각오는 돼 있어요? 오석균 수석이 물었습니다. 네. 모두가 대답했어요. 그럼 시작합시다.
그날부터 새로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수중 통신 프로토콜 개발, 발사 통제 알고리즘, 반동 보정 시스템,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육상 시험을 100번 넘게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모의 잠수함 환경에서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드디어 실제 잠수함 시험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달이에요. 오석균 수석이 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서 동해 깊은 수중에서 발사해요.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요. 세계 최초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100번도 넘게 본 코드였지만 또 봤습니다. 틀린 게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성공한다. 한 달 후였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승함했어요. 3,000톤급 잠수함. 검은 선체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저게 우리 잠수함이에요. 진날의 주임이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크네요. 하지만 미국 잠수함보다는 훨씬 작아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CIC는 어디예요? 저쪽이에요. 우리 팀 중 5명만 승함할 수 있었어요. 공간이 좁았거든요. 잠수함이 출항했습니다.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자망 준비.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망 시작. 물소리가 들렸어요.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모니터로만 외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심 50m, 100m, 200m, 목표 수심 도달. 잠수함이 멈췄습니다. 200m 깊이.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CIC는 더욱 좁았습니다. 우리 5명과 승무원 3명, 총 8명이 빼곡했어요. 발사 준비 시작. 시스템 체크. 정상. 발사 통제 알고리즘 로딩. 완료. 미사일 튜브 장전.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함장이 말했습니다. 10.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9, 8, 7. 손에 땀이 났습니다. 6, 5, 4, 3, 2, 1. 발사. 굉음이 들렸습니다. 잠수함 전체가 흔들렸어요. 미사일 발사 확인. 수면 돌파. 점화 성공. 비행 중. 모니터에 미사일 궤적이 표시됐어요. 고도 1000m, 2000m, 3000m. 목표 지점으로 비행 중. 정상. 목표 도달 예정. 착탄. 성공. 그 순간 CIC가 터져나갈 듯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냈어요. 세계 최초예요. 와, 저는 서한길 선임과 껴안았어요. 성공이에요. 정말 해냈어요. 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수함이 부상했습니다.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해치를 열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동해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냈다. 중얼거렸어요. 세계 최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호텔에서 오석균 수석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달 후 마덱스예요. 벌써요? 네. 세계에 공개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하죠. 마덱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 한국 부스를 설치했어요. 저게 우리 전투 체계예요.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멋지네요. 진날의 주임이 감탄했어요. 옆에는 SLBM 모형이 전시됐습니다. 1대1 크기였어요. 이건 진짜 크네요. 부스를 둘러보는데 오석균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연구원,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미국 록히드 마틴도 참가해요. 록히드 마틴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네. 우리 부스 바로 옆이래요. 바로 옆이요? 그래요? 직접 비교당하는 거죠. 서한길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데요. 오히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여줄 기회잖아요.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맞아요. 당당하게 보여주면 돼요. 전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시장을 최종 점검했어요. 조명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도 다시 돌렸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미국 부스 좀 볼까요? 호기심에 옆 부스로 갔습니다. 이지스 BMD 6.0. 록히드 마틴. 익숙한 로고였어요. 7년간 봤던 로고. 그들의 전투체계 모형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했어요. 역시 미국이네요. 진날의 주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브래드 맥컬리였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어요. 브래드 디렉터, 자네였군. 여기서 뭐하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브래드가 우리 부스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저게 자네가 만든 거야? 네. 한국형 전투체계라. 그는 우리 스펙 패널을 읽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봐요, 디렉터. 그래. 내일 보지. 브래드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개막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산 백스코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각국 해군 관계자들, 방산업체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사람 진짜 많네요. 진날의 주임이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잘 될 거예요. 오전 10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한국형 이지스예요? SLBM도 성공했다면서요? 미국급이래요. 호주 해군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지스 BMD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반응 속도는요? 0.3초입니다. 미국보다 빠르네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은 0.4초거든요. 폴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5년입니다. 5년이요? 미국은 40년 걸렸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의 이 점을 활용했습니다. 인도 해군도 관심을 보였어요. SLBM 통합이 인상적이네요. 3,000톤급에서 세계 최초죠? 맞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언론 취재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비결은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오석균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절실함입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기술로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 팀 규모가 작았다던데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요? 네. 하지만 22명이 300명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갑자기 부스 앞이 조용해졌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래드 디렉터와 로키드 마틴 팀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브래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전투체계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관찰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스펙 패널을 읽었어요. 시뮬레이션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명 좀 해줘. 브래드가 말했어요. 네. 저는 시작했습니다. 다목표 추적 100개 이상. 우리도 그래. 반응 속도 0.3초. 브래드가 잠시 멈췄어요. 우린 0.4초야. SLBM 통합.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도 못했어. 스펙 패널을 다시 읽었어요. 개발 기간은? 5년입니다. 팀 규모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로키드 마틴 팀원들에게 손짓했어요.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저와 단둘이 남았어요. 네. 디렉터. 7년 전 내가 뭐라고 했지? 50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50년. 브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틀렸어. 완전히.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 자네를 과소평가했고.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하지. 브래드가 우리 시스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 이지스보다 낫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야. SLBM 통합은 우리도 시도 중인데 자네들이 먼저 해냈어.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해고한 거, 한국을 무시한 거, 자네 능력을 의심한 거 모두 내 잘못이었어.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년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복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었죠. 브래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자네가 이겼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디렉터. 앞으로 좋은 경쟁자가 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가 끝났습니다. 브래드가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네 팀에게 전해줘. 12명이 300명을 이긴 거라고. 대단한 일이야. 그가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오석균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잘했어. 한 연구원. 수석님. 서한길 선임과 진날의 주임도 다가왔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는 다시 우리 시스템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에서의 해고, 한국으로의 귀국, 첫 시험 실패, 새벽 3시 치킨, 두 번째 성공, SLBM 통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마덱스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우리 부스 앞에 서 계셨어요. 9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가슴에 6.25 참전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우리 시스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젊은이,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거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때는 배도 제대로 없었는데 1950년 흥남부두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LST 배에 피난민 가득 태우고 미군 군함 뒤만 졸졸 따라다녔지. 총 한 자로 제대로 못 가진 나라였어. 할아버지가 SLBM 모형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걸 만드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주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할아버지가 천천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한길 선임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오석균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연구원. 봤지? 네. 이게 우리가 하는 이유야.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 걸고 지킨 바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지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밤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었어요.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해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유진아? 아빠, TV에서 봤어.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 학교에서 자랑했어.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다고. 고마워. 유진아. 아빠. 유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 아빠가 왜 맨날 늦게 왔는지, 뭘 하고 계셨는지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유진아. 어렸을 때 많이 못 놀아줘서.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중요한 일 하고 계셨던 거. 아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5년간 정말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유진이가 자랑스러워해요. 아빠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도 통화했어요. 아들아, 뉴스 봤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해냈구나.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뭘? 건강만 챙겨라.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고, 잘 자고. 네, 어머니.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5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1년 후였습니다. 캔버라, 호주 국방부. 저는 LI 지넥스1 수출팀과 함께 호주를 방문했어요. 한국형 전투체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3척, 5조 원 계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축하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었어요. 5년 전 상상이나 했어요? 서한길 선임이 물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진날의 주임이 말했습니다. 진짜 해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버지니아 자택에서 적었던 노트였어요. 목표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기간 10년 이내. 최종 목표 세계 최고 수준. 빨간 펜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달성 5년. 한 달 후였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발신 브래드 맥컬리, 로키드 마틴. 제목 기술 협력 제안. 오랜만이네. 자네가 만든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야. 우리 차기 이지스 업그레이드에 한국 기술을 참고하고 싶네. 기술 협력 가능할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7년 전엔 날 쫓아냈는데 이젠 기술 배우러 오는구나. 팀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서한길 선임이 물었습니다. 협력하죠. 진짜요? 네. 이젠 대등한 파트너잖아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 증명하는 게 목적이었죠. 회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디렉터, 협력 가능합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로. 여러분, 지금까지 5년간의 이야기였습니다. 6.25 전쟁 때 총알도 없던 나라.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체계. SLBM 세계 최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 되어주세요. 작은 별들이 모여 찬란한 은하수를 만들듯이 우리 모두가 모이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특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자부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의 바다를 우리 기술로 지킨다는 자부심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